두 달간에 걸친 작업이 완료가 되어서 지금 영상을 찍습니다. 외관을 일단 보시죠. 제가 어느 부분을 했고 어느 부분을 업자한테 맡겼는지 제가 이제부터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외관은 이렇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아랫부분만 칠해줘도 깨끗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랫부분은 칠해줬고, 그 다음에 지금 셔터를 올렸는데 셔터도 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얘도 원래는 갈아주려고 하다가 그냥 쓸만할 것 같아서 냅뒀고요. 그리고 여기 인터폰을 업자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원래 그 문패가 있었는데 이 작업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가 봐요. 이걸 다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루미늄 판을 사다가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현관이 있고, 현관도 한번 닦아주세요. 불필요한 스티커는 한 떼주면 좋은데 현관을 닦아주는 것만으로 해도 많이 깔끔해지더라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신발장이 있고요. 사실 이 벽지 같은 경우는 많이 지저분했는데 벽지를 제가 다 닦았어요. 닦은 것만으로도 깔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보면은 들어와서 봤을 때 벽지가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지 않잖아요. 이건 닦는 것만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와서 첫 번째 방, 이 리모컨이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리모컨 담당이었거든요. 원래 그 전에 하던 직업이 리모컨을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리모컨에 대해서 대충 알거든요. 이 리모컨은 보니까 접지가 안 좋았더라고요. 보니까 뜯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수리를 해서 동작을 하게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 방은 제가 벽을 칠했어요. 근데 칠하니까 오히려 더 얼룩이 남아가지고 안 칠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안 칠하는 게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 다다미는 업자한테 맡겼어요. 다다미가 원래 다다미가 주저앉거나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그 오모떼가이라고 다다미 커버만 간 거예요. 이게 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다미 커버만 갈았고, 여기 문도 보면 이제 벽지를 새로 해줬어요. 문 쪽에. 이건 업자한테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다미 방이고요. 벽을 칠해줬고, 다다미를 다시 깔아줬고요. 그 다음에 부엌으로 가보죠. 아직 짐이 좀 남아있습니다. 여기도 부엌도 되게 얼룩지고 지저분했는데, 싱크대 같은 경우도. 싱크대는 제가 클리닝만 해줬고요. 원래는 싱크대도 교환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지금 실직 상태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최대한 줄이자라고 해가지고 싱크대는 클리닝으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뭐 쓰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도를 제가 갈았죠. 이거 가느냐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4-5번 뺐다 붙였다 한 것 같아요. 물이 계속 새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았고요. 뭐 이런 상태예요. 싱크대는 많이 지저분해 보이진 않죠. 근데 오래돼 보이긴 하는데도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안에도 엄청 지저분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닦다가 포기하고서 락카로 뿌려줬는데, 락카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뿌려줄 때는 정말 마스크 좋은 거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락카가 엄청 독해요. 새삼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장실을 이 부분만 제가 리메이크 시트로 붙여줬어요. 이게 좀, 이 부분이 특히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사람 손이 타서 그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좀 줘봤고요. 그리고 이 창문은 제가 수리를 하려다가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볼트만 조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안쪽에서도 이렇게 잡아주는 너트라고 해야 되나? 그게 떨어져서 그거를 조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상식상. 그래서 사다리 타고 바깥에서 했었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아싸리 열지 말아라. 뭐 창문이 없는 게 아니니까요. 여기도 창문이 있고 여기도 창문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도 창문이 있으니까 환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변기를 새거로 갈아주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심심해가지고
필터를 따로 만들어줬었어요. 이거 엄청 지저분해가지고 한번 닦았는데 그래도 필터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줘봤습니다. 아참, 그리고 부엌도 제가 이쪽도 다 칠한 겁니다. 이쪽도 다 칠하니까는 엄청 깔끔해졌죠, 이 테두리. 자, 그러면 1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1층의 계단, 그리고 계단을 제가 칠해줬고요. 이런 스위치도 다 바꿔줬습니다. 많이 칙칙해졌는데 이렇게 칠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깔끔해졌습니다. 이 손잡이가 부러졌었거든요. 이 손잡이만 제가 요거만 사와가지고 새로 달아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여기에 원래 사우나가 있던 자리에 사우나는 철거를 했고요. 네, 그 철거를 한 이유는 사우나에서 나오는 습기를 이 계단이 먹어서 이 계단이 맛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이 주저앉았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단은 이제 업자한테 수리를 의뢰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결론적으로 이제 사우나를 계속 사용을 하면 또 이게 맛이 갈 것 같아서 사우나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건 아닌데, 여기 보면 이제 스위치가 있잖아요. 그 문이 이 끝까지 원래는 닿거든요. 근데 이 스위치가 좀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거 보면 이제 깨지더라고요. 이 문이 부닥치면서. 근데 좀 위험하겠더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런 거 백인샵 가서 스토퍼를 사다가 달아줬어요. 별건 아니죠, 이것도. 다 리폼이라는 게 크게 뭐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좀 생각하면 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는 장판을 새로 깔아주었습니다. 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그리고 여기 세면대는 이것도 엄청 지저분했었어요. 근데 제가 닦아주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라카칠을 해줬죠. 이 안에도 한번 제가 칠을 해줬어요. 원래 이제 변색이 많이 돼가지고 많이 지저분했었는데 칠해주고 이 문짝만 제가 라카칠을 해주니까 그래도 좀 많이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스위치도 다 바꿔줬고요. 목욕탕도 좀 누릿누릿했는데 제가 목욕탕도 한번 칠을 해줬습니다. 목욕탕은 이런 식이고요. 목욕탕은 이런 식이고요. 크게 해준 거는 없어요. 그래서 변기 갈아주고 사우나 철거하고 그다음 뭐였더라? 인터폰 달아주고. 자, 그러면 일단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이 인터폰도 새로 한 거예요. 업자한테 시켜서. 이런 창호지도 다 새로 한 거죠. 업자한테 시켜서. 자,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3층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3층에 방인데, 요거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청소만 한번 해줬어요. 그리고 이 다다미는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커브만 갈아준 거고요. 등 한번 닦아주고. 별건 아닌데, 여기 손잡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백인샵에서 좀 이쁜 걸 사다가 달아주었어요. 이게 3층 방입니다. 자, 그리고 3층에 이제 큰 방인데요. 여기도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닦아주고, 쓸어주고 닦아주고 하고, 그리고 에어컨도 한번 청소를 해주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여기를 내가 그 벽지 같은 거를 붙여줬는데, 이거는 리메이크 시트예요. 근데 잘 못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귀찮아가지고 그냥 냅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집의 수익률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우선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죠.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도가 좋은 게 있나? 이거를 보면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연두색 보이시나요? 이 연두색이 오사카 순환선이라고 해요. 이게 이 안쪽이 오사카 시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미노도라고 있죠. 여기 스미노도라고 있는데 여기 가까운 역이에요. 물건에서 이 역까지는 제가 봤을 때 12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은데 14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스미노도에서 이 안쪽, 그러니까 뭐 우메다나 뭐 기타 신지, 여기가 완전 번화가거든요. 그래서 스미노도에서 이 우메다까지, 기타 신지까지 전철 타면은 제가 알기로 20분 정도 또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는 여기는 오사카 시내는 아니에요. 오사카 후라는 곳이긴 하지만 입지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미노도가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이제 외곽으로 빠지는 노선이긴 한데, 한국어로 말하자면 완행이 있고 특급이 있거든요. 근데 이 스미노도는 특급이 쓰는데요.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도심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집의 구조를 한번 보시죠. 이 집은 총 3층으로 되어 있어요. 평수로 따지면 3층 합해서 28평 정도 되고요. 1층에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세면대하고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오면 부엌이 있고요. 그리고 와실이라고 다다미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면 와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양실이라고 그냥 다다미가 아닌 방이 2개가 있죠. 이런 식의 구조예요. 현재 이 집은 임대 광고 중이에요. 여기 보시면 68,000원에 임대 광고를 내고 있는데 제가 너무 싸게 낸 것 같았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서 관리비를 넣었어요. 그래서 71,000원에 지금 모집 중입니다. 그래도 다른 물건에 비해서 많이 싸요. 이 정도면은 적어도 75,000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월부터 3월이 이사 시즌이거든요. 이 시즌 안에 저는 이제 채우고 입주자를 결정하고 싶어서 그래서 좀 싸게 내놓았습니다. 다음으로 매매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광고에는 처음에 680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광고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바로 연락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금방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자마자 연락을 했죠. 그래서 부동산 업자랑 이제 이야기를 했죠. 집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음료수도 사다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얼마에 살 수 있겠냐, 680에 사도 저는 손해를 안 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대부분 그냥 제시한 가격을 다 주고 사진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좀 깎는다는 생각으로 얼마에 살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은 한 580만 정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600 준다고 해서 600에 사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냐면, 저는 이쪽 지역의 물건을 항상 보잖아요. 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이제 매매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감을 갖고 있어요. 이쪽 지역의 매매가는 제가 알기로 한 700만 원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600만 원대라는 게 좀 깎고 거기다가 이제 80만 원을 깎을 수가 있었죠. 제가 비교 물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물건을 보시면 790만 원에 매매가 성사됐다고 여기 나와 있고요. 이게 그 레와 5년이라고 저보다 1년 전에 매매된 이제 실적이에요. 근데 사실 이 물건을 봤을 때는 평수는 제가 이번에 산 집보다 조금 더 작죠. 그리고 전면도로도 조금 더 좁아요. 그런데 이 집이 790만 원이었고 저희 집은 600만 원에 산 거예요. 제가 이번에 산 집이 600만 원대만 사도 그렇게 손해를 안 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업자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얼마까지 깎을 수 있는지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580을 처음에 제시할까 하다가 부동산 업자의 얼굴도 있고 해서 600을 제가 제시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구입은 600만 원, 이 한국 돈으로 한 6천만 원 보시면 될 거예요. 그냥 공 하나 더 붙이면 편하실 거예요. 잔치물 철거는 20만 원. 처음에 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짐을 철거를 하는데 든 비용이고요. 20만 원이면 정말 싸게 철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복비로 33만 원 들었고요. 등기로 16만 5천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정 자산세 분납으로 18,000원 정도를 냈는데, 이게 1년치가 아니에요. 제가 소유한 기간만 이제 분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취득세가 1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업자 공사,
또 3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 공사 내역을 보면은 1층 목욕탕에 장판을 갈았고요. 2층 부엌에도 장판을 갈았습니다. 인터폰을 달아주었고요. 사우나를 철거했고요. 계단을 수리했고요. 화장실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다다미 방이 2개 있는데 거기에 오모떼 가해라는 걸 해줬어요. 다다미의 커버를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호지 같은 거, 문짝에 창호지 같은 거, 그런 지저분한 것만 몇 개 해서 이제 총 수리비가 35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 싸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DIY로 제가 한 5만 원 정도 들어서 토탈 지출 비용이 721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따지면 7,210만 원 정도 들은 거죠. 그러면 이제 월세는 얼마나 받나? 현재 지금 7만 1,000원에 모집 중이에요. 근데 연락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면 충분히 결정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 지역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7만 5,000원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입지자를 빨리 받고 싶어서 좀 싸게 냈어요. 이거를 연간으로 따지면 약 85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1년에 한 850만 원 정도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출한 금액 대비 1년간 월세 수입을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약 11.8%, 약 12%의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6번째 빈집 투자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